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공역사 정시용입니다. 우리 7, 8, 9월 달에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일단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7, 8, 9월 달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해서 이제 6월까지는 대부분 내용을 기본 심화 부분을 다 정리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7, 8, 9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7월, 9월까지 이 과정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게 7, 8, 9월 달 과정일 겁니다. 일단 기본 이론 과정에서 기본이나 심화 과정에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별적인 사실들을 많이 이제 알고 채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쓰고 또 서술하고 기평이나 서술형으로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또 문제를 내 가지고 직접 풀어보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7, 8, 9월 달 요 시기에 지금 해당되는 과정은 단원별로 단원별, 다른 말로 시기별이죠. 시기별로 문제풀이 과정이거든요. 문제풀이, 문풀 과정인데, 이게 시험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적중하는 예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한국사 분야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양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사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한국사, 동양사 분야 둘 다 단원별로 아주 탑 시크릿으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나눠줄 겁니다. 단원별, 시기별, 요 시기에 문제풀이긴 하지만 문제풀이와 별도로 요 시기에 곧 한국사와 동양사를 도표로 딱 정리해서 각 시기별로 출제 주제 있습니다. 시대별 내용 정리와 내용 정리 플러스 주제, 요거를 딱 제공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명대 왕들 다 나열하고, 청대 왕들 다 나열하고, 또 한국사 같으면은 신라 왕들 다 나열하고, 삼국의 왕들 전부 다 나열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업적,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가 돼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결국 뭐냐, 출제될 내용입니다. 나올 문제인 거죠. 그죠? 나올 문제를 딱 일목요연하게 시대별로 정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제를 또 설정해서 제목을 주고, 그 제목과 관련해서 자료도 제공을 할 거예요. 나올 문제, 주제, 이걸 자료를 주고,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문제풀이. 그래서 시기별, 단원별 문제를 구성할 겁니다. 문제 구성. 그래서 한국사하고 동양사 모두 사료와 그 다음에 자료, 개별 자료, 요걸 토대로 문제로 구성할 거예요. 문제 구성.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6월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잘 쓸 수도 있고, 문제 낸 걸 가지고 다시 또 귀납적으로 다시 또 정리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사료와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직접 구성해서 시기별로 할 건데, 여기서 적중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 한국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라 웅천주 촌장적 민정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전부 다 문제화했으니까 원사료 가지고, 그 외에도 여러 자료들 가지고 또 강독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강독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도 다 풀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마지막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0월, 11월 달은 어차피 모의고사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그건 실전 모의고사가 되는 것이고, 이거 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실전 모의고사, 10월하고 11월 달은 실전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실전 모의고사도 이걸 잘 토대로 해서 완성을 해야 실전 모의고사도 제대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 요 과정입니다. 7월부터 9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다른 데서 다 공부를 하셨어도 상관없어요. 또 본인이 자습하셔도 좋아, 독학해도 상관없었고,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때 단원별로 제가 문제를 내드리는 것, 이거 가지고 사료 가지고 문제 내드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제가 직접 문제를 내면 우리 반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해설 강의하고, 또 여러분들 정답 쓴 것 직접 저희가 같이 토론 수업으로 확인할 거예요. 확인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써야 한다, 또 저런 부분은 저렇게 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답 쓰는 요령이라든가, 사실 기입형이라고 하는 건 정답을 쓸 때는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 유형이.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구성할 때 쓸 때는 기입형하고 서술형인데, 서술형. 이 기입형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명사를 꼭 써야 됩니다. 알았죠? 기입형은 사료 내지는 자료에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뭘 쓰느냐. 결국은 고유명사 써야 되는 거예요. 고유명사. 요거를, 그럼 고유명사를 이미 좀 알고 있어야지 주어진 걸 가지고 키워드 잡아서 힌트 잡아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칭돼 있을 때 그 이전에 이제 도평의사사라고 이제 쓰는 것을 시험 문제를 냈듯이 유향소, 경제소 이런 것들을 직접 용어들을 이미 세팅하고 있어야 돼요. 안 된 경우라도 이거 가지고 다시 재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고유명사를 써야 되는 것, 요걸 토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 쓰려면 기존에 많은 개론서라든가 이걸 통해서 뇌리에 빡빡빡빡 집어넣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끄집어내서 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원사료가 나올 경우는 강독이 안 되는 경우 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그 사료 안에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서술형이라고 할 때는 결국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서술형은 고유명사 and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의파악인 것이거든요. 의의파악.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파악이에요. 그죠? 사실파악이고, 사실파악하는 것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것의 기능을 쓰라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의의파악이니까 모든 문제는 요 사실과 의 두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두 가지죠. 문제는 사실 판단이냐, 의의 판단이냐, 요 두 가지를 쓰는 것. 그래서 지금 7, 8, 9월 달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걸 테스트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채울 수도 있고, 시열 있게 또 쓸 수도 있고, 가장 필요한 시기가 저 7, 8, 9월 달에 실전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시기에 저희하고 함께 해서 합격을 하는데 즐거운 책무로 저희도 함께 할 테니까, 고진감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고생하셨는데 저거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에 실전 문제 같은 경우 모의고사는 시기별로 다양하게 내는 거니까 이걸 토대로 해야 시기별로 다양하게 내더라도 그걸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특히 쓰는 방법,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중핵적인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 단어를 반드시 써서 길게 쓰든 짧게 쓰든 간에 그걸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걸 계속 강조하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 7, 8, 9월 달 과정을 함께 하셔서 합격하는데 꼭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행자가 되고, 우리가 어차피 선후배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런 책무를 함께 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강의에 감동하고 또 자료에 감탄하고 성적에 감격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